스페셜원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폭도 대폭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코스닥 중심 외인 수급 유입, 직현에는 750선과 2600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중심의 외인 수급이 유입, 그리고 직현에는 750선과 2600선이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예상했던 대로고요. 일단 양대 지수 이따 보겠지만 2600선 지켜내는 게 의미가 컸고요. 코스닥도 오늘 750선 살짝 이탈했습니다만은 750선 언저리에서 지켜내면서 상승 동력이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단지 이제 미국 대선에 따른 관망세 내지는 지금 걱정들이 좀 있으시겠죠. 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근데 금주까지는 좀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요번 주에 좀 이제 챙기시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 크죠. 우리가 늘 말하지만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는 늘 시장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흔들기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트레이딩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비중 조절을 해 가시는 게 맞다. 단지 이제 포지션 매매나, 조금 중장기 계획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내년 시장이 올해보다는 분명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예측되는 바가 있죠. 단지 이제 매크로 변수는 매번 해석의 여지로 몰고 가니까 대외 변수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일단 미대선이 있고요. 네, 이 부분은 항상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미대선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조금 반영됐어요. 이제 누가 되냐에 따라서 조금 상승 기조, 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약간 단기 하락 기조,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상 트럼프가 되더라도 단기 하락 기조가 조금 나오겠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갈 겁니다. 이제 문제는 두 번째죠. 네. 경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요 부분인데요. 네. 어찌됐건 지금 연준에서 스탠스 자체가 선제적인 고용 대응을 해 가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FMC에서 가장 주목도를 끄는 거 물가였죠. 네. 지금은 이제 공언한 상태입니다. 고용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근데 글로벌 경기가 침체인데 미국은 생각보다는 조금 뜨뜻미진하게 내려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죠. 특히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사실상 연준이 원하는 속도는 이렇게 수직 낙하가 아니고 완만한 경기 침체죠. 네. 요 부분이 지금 제가 가상 공간에 줄을 근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연준이 바라는 것처럼 완만한 하락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가면서 좀 뜨뜻하게 이렇게 경기가 좀 식어도 뜨뜻미지근하게 식고 고용이 좀 식어도 뜨뜻미지근하게 식는 걸 바라는 대로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하고 어찌됐건 늘 금리를 이제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실물 경제가 바로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너무 빠르게 수직 낙하를 고용이 됐든 무엇이 됐든 anyway 좀 내려와 버리면 충격파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일리 방송이니까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가봐야 되겠죠. 지금 저항은 나스닥 모습인데 2500포인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2500포인트에 어찌됐건 계속적으로 종가 마감이 되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본장이 약간 걱정이죠. 본장 때 이제 강하게 신고가 돌파를 못하면서 어닝 시즌이긴 한데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근데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미대선에 대한 대외 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 어닝 시즌의 실적 발표들이 정말 깜짝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넷플릭스 같은 거. 결국은 넷플릭스도 이제 OTT 경쟁에서 조금 이겨내는 것 같은데 좀 보시죠, 차트 모습. 네. 넷플릭스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주가 모습인데요. 신고가입니다. 네. 계속 이제 상승으로 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무너졌는데요. 이때 지정학적 리스크 동북아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OTT 경쟁이 굉장히 좀
가열됐었죠.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지금은 넷플릭스가 뭐 어찌 됐든 간에 실력으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1등 주자로 살아남았고 가격도 올렸고요. 그런데 가입자는 늘어나는 분위기. 그러면 뭐 사실상 오늘 실적이 어제 나왔지만 금요일 날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50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예정되려면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그 실적 구간인데 이제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주에 딱 하나 테슬라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실적이 이제 좋을 수 있겠느냐. 인도량도 가이던스보다 조금 내려갔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실적이 뭐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실적은.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21,000까지는 좀 갈 것 같은데 실적이 안 좋다면 상쇄시켜줄 만한 영향력이 없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조정받을 때 19,500을 강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미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크기가 큰 매그니피션트의 어떤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결국은 이번 주의 중심에 이제 수요일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이죠. 테슬라가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슬라에 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테슬라가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좋고 지금은 약간 조정 막바지 시그널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데 220불 지지력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레인지 범위로 이제 200불에서 한 220불 정도 사이가 되는데, 뭐, 이동평균선은 좀 움직이니까, 현재 테슬라는 단순 이동평균입니다. 220불 정도에서 가격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좀 좋고, 2차 전지에도 좋겠죠. 문제는 실적 베이스라는 거죠.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악재 해소로 바라보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저는 일단 그 악재 해소로 좀 바라보는 쪽이에요. 그런데도 넘어야 될 산이 미대선이 남아있다는 거. 단지 일론 머스크는 천재입니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에요. 네, 어찌됐든 누가 됐다는 간에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적표들이 좀 우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사실상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비유가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국내 증시의 양대 지수의 흐름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해외는 지금 조정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는 어떻냐? 오늘 바이오가 가장 강세니까 바이오부터 보시죠. 네, 오늘 KRX 바이오 모습인데요. 뭐 추세선 좀 그어놨는데 지금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4,200을 이제 강하게 돌파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느냐, 뭐 요 부분인데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고수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여기서부터 떨어지겠지.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네, 본인 생각이고 내일 봐봐야 알겠죠. 좀 더 뚫어서 올라갈 것이냐, 4,500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즉 삼바가 110만 원 넘어서 안착해서 어떤 기관들의 목표가인 12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달려 있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틈바구니는 지금 비만들이 좀 쉬는 사이에 삼바나라든지 오늘 한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KRX 바이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뒤엎고 반도체가 나쁘지 않아요. 네, 이번 주 지금 출발했는데 양봉 전환을 했다는 부분, 어찌됐건 바닥 따지기를 해간다는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죠. 결국 이제 2차 전지 부분 되돌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할 것 같은데. 반도체도 뭐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자유롭지 못하고요. 칩스법이나 IRA 법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지금 2차 전지 탑10 종목도 지금 오늘 월요일 날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쪽이니까 여기에서 이번 주에 양봉은 어느 정도 이제 뽑아 올려주느냐. 그리고 이번 주에 양봉 뽑아 올렸을 때 차익 실현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위로 가면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대 지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코스피 모습 보시죠. 일봉 모습인데 계속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600선 지지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2550선이나 2500선 테스트도 당연히 열어둬야 돼요. 네, 열어둬야 되는데 이제 2550선까지 빠지면 2600선이 매물대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힘들다. 여기서 조금 더 버티면서 2650선, 2700선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스토리 라인을 설정해 보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는 뭐 국내 이제 금리나 했고 금도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유예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됐을 때 퍼즐은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투자 종합 상황인데 역시나 오늘 개인들 오늘 또 다 팔아요. 그런데 코스닥 중심의 외국인들은 특히 이제 현물 중심 오늘 946억을 담아가거든요. 개인들이 던지니까 코스닥 중심에 이제 받아가다 보니까 상승폭이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그리고 오늘 750선을 이기면서 갔다는 거. 오늘 21선까지는 뭐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760선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이번 주에 뭐 잘하면 780선 언저리도 다시 한번 갈 것 같아요. 근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정강 후약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관망세 다음 주에 이제 좀 관망세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단성되면 랠리냐 조금 단기 조정이냐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 상황 안에서 주도주 흐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소외주들의 반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 주도주 섹터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자동차까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추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 쪽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단지 2차전지나 반도체 모두 두 섹터나 펀더멘탈 문제 내지는 업황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략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된다. 특히 핵심은 투자 기간 설정은 금주에는 아주 중요하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외 변수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순서대로입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외주 순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첫 번째로 두셨는데요.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오늘 비만은 쉬고 주도주는 오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비만은 쉬고 주도주는 오르고 지난주 위고비 출시로 랠리를 보였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의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추세는 뭐 지속인 것 같습니다. 자, KRX 바이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는 대로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고수에서 초고수로 넘어가는 단계죠. 특히나 내가 이제 이 주식을 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지레짐작하고 측정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닙니다. 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 언저리 부근에서 떨어질 거야. 네,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이제 뭐 대외 변수가 조금 있으니 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빠진다. 요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KRX 바이오도 뭐 이제 4,200 상단에 기술적인 저항이 있지만 뭐 트럼프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비중 철수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 단지 이제 사실상 4,200을 넘어서 내일 뚜껑 열었더니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이제 삼바로 봐야 되겠죠. 삼바가 지금 그 110만 원 어림수 저항에 부딪혔거든요. 계속 뭐 정리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105만 원에 지금 금요일날 종가 마감이 그 위에서 되고 나서 종가 마감이 106만 원에 됐거든요. 오늘 이제 110만 원까지 살짝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110만 4천 원까지 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일 한 번 더 슈팅 랠리를 치느냐 못 치느냐. 증권사는 지금 12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저는 뭐 120만 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제시했던 115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비만 종목들이 좀 쉬죠. 여러분들 펩트론 모습인데 눌림목 들어갔고 함약품 좀 쉬고요. 기 맞추기 오늘 뭐 팽이형 캔들 정도 나왔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잘 나갔던 종목 중에서 여러 가지 비만 그 중소형 종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동아이스티까지 좀 올랐던 모습인데 뭐 동아이스티는 다른 모멘텀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여기가 좀 가면서 주도주 뭐 삼바, ADC 이런 쪽이 좀 쉬었잖아요. 오늘은 지난주 예측했던 대로 다시 한번 진격 앞으로 이렇게 가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조정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받았던 제약바이오 안에서 기존 주도주 sek터 종목들 강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올라가는 것 중에 이제 요거죠 또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다시 신고가 갱신 48,950원까지 붙었는데 지금으로는 짤막하게 하락 기조는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이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여러분들 어려워요. 의사결정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의 이야기도 이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하냐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추종지수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글쎄요, 뭐 이제 KRX 바이오가 조금 더 쳐주면 갈 것 같고, 오늘 사실은 뭐 한 5만 원 중반대까지 쫙 시세 분출해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건 뭐 근데 단기적인 흐름이고요. 사실상 내년 상반기 임상 치료대회가 되었고 어찌됐건 미대선의 친제약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게. ABL 바이오죠. 요거 좀 보시죠. 요것도 오늘 놀림목 들어가고 지금 현재 보니까 다시 한번 4.85%대 반등. 모양새 괜찮죠.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하락 기조가 없습니다. 요번 주에 이제 거래량이 그 ABL 바이오도 그렇고 한올 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어느 정도 동반될 것 같냐, 이게 중요한데,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려면 최소 필요 거래량이 600만 주 언저리는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오늘 한올은 172만 주거든요. 근데 무난하게 뭐 넘어갈 것 같고요. 네, 1000만 주 정도 되면 5만 원 넘어갑니다. 네, 이번 주에 1000만 주 정도 되면 한번 대차게 쏠 거예요. 단지 지금 이렇게 사부작 올라가는 게 좀 낫죠. 네, 한 7, 8%대 올라가고 5%대 종가 마감. 뭐 VI 걸리고 한 9%대 종가 마감. 이게 베스트예요, 여러분들. 신압으로 스멀스멀 거래량 터질 듯 하면서 이미 터졌는데 계속 7%, 또 한번 눌림목, 또 10%, 또 한번 눌림목,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가장 좋고, 지금 개인 투심이나 수급은 좀 붙었습니다. 과열이 좀 있었는데 한 3일 동안 쉼으로써 과열이 좀 식혀졌다 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셀트리온하고 SK바이오팜까지만 좀 보시죠. SK바이오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다 왔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눌림목 뒤에 반등인데, 증권사가 13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했고 13만 원, 저도 뭐 비슷한 수치입니다.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 정도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쉬었다가 어디까지 이제 다시 한번 내년 시장을 보면서 갈 수 있을 거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은 좀 매집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당장 좀 우호적으로 보려면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이 좀 맞지 않겠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미 대선 리스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조정은 있어도 상승 흐름은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RX 바이오가 지금 우상향 추세를 틀었기 때문에 상단에서 조금 눌리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한 번 더 돌파해서 상단 돌파를 해서 이어가느냐, 요것만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조정은 있어도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제약 바이오 섹터 체크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한 줄 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챔피언 하이닉스와 도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챔피언 하이닉스와 도전자 삼성전자라고 적으셨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 그 반도체 공개 방송을 2시간 넘게 했습니다. 네,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만든 말인데요. SK하이닉스는 일단 챔피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내년 시장의 화두가 총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온디바이스 AI, 두 번째가 여러분들 HBM,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가 이제 레거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우호적으로 있는 상황은 온디바이스 AI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패하지 않았고 주가 퍼포먼스 괜찮았고, 근데 HBM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가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랑 경쟁 구도일 일도 없고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애플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쪽이 굳이 경쟁 상대가 좀 되겠죠. 퀄컴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전하는 쪽이 좋느냐, 타이틀 방어전이다, 이렇게 이제 좀 지칭을 어제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챔피언이니까 타이틀 방어전이죠. 삼성전자는 도전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흐름은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이틀 방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기간 행보를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실적에 따른 어떤 반영이 돼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슈팅은 안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슈팅이 나오더라도 윗골이 달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쫓아가는 쪽이 삼성전자, 도전자. 우리가 원래는 1등이었어. 곧 쫓아갈게. 요 내용이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에 그 반도체에 되게 와전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정리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언제 D램에서 2등이었는지 자료를 좀 들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는 D램에서 2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네.
부동의 1위고요. 점유율은 지금 35%대입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몇 프로대냐? 25%대고요. 네. 단지 HBM에서 지금 역전이 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이런 표현은 좀 격하지만 돈이 안 되는 D램, 창신 메모리나 이런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으로 강압적으로 사게 만들어서 점유율 많이 좁혔는데 D램 상방 체제는 깨지긴 10년은 이르고요. 이제 문제는 D램도 언젠가 삼성전자가 영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네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뭐가 있느냐? 프리미엄 제품이 HBM인데 프리미엄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지난번에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제 HBM4 시장에서 동일선상에 쓰고 관련된 밸류 체인이나 해외 기업들도 틀립니다. 물론 중심에 이제 한미반도체나 배시의 하이브리 본도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도전자 입장에서 불리할 건 없다고 봐요. 네, 지금은 잘 해가고 있다. 뭐 인적 쇄신, 조직 문화 개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간 D램. 지금 전현현 사장 체제에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오늘 뭐 그렇게 말이 많은데 하이닉스는 계속 잘 가고 있고요. 관련 밸류체인들도 오늘 레거시 쪽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제우스가 굳이 레거시는 아니지만 오늘 12,760원 4.5% 반등. 오랜만에 SNS텍도 바닥에서 지금 5.6%, 동진 3%, 두산 테스나 3.3%. 그러니까 이게 주가들이 지금 다 싼데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이 좀 안 좋죠, 여러분들. 네. 제가 주장하는 이제 HBM의 범용성, 계속 주장을 하는데 HBM의 범용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메모리 쪽, 비메모리를 제외하고 메모리 쪽도 파운드리화 돼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싸움 구경이 뭐 제일 재밌겠죠, 여러분들. 저는 투자라고 지금 이제 보여져요.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냐, 하이닉스 밸류체인이냐, HBM을 적어도 공략할 때는 결정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정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밀릴 줄은 HBM에서 아무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나는 전문가님 이도 저도 너무 힘듭니다. 좀 피해갈 수 있는 적이 없습니까? 다 제시해드렸어요. 그렇게 좀 피해가시고 싶다 하시면 선단공정이나 아니면 검사장비 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외주 섹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평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원전 아이폰 강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원전은 대통령실에서 연말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아이폰은 또 중국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체크해봐야 할까요? 네, 뭐 아이폰부터 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LG노텍 오랜만에 이제 목표가 설정해 드렸는데요. 18만 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LG노텍을 보는 이유는 아이폰을 보는 것보다도 애플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뭐 주가 잘 갔습니다만은 좀 신통방통하지 않았던 부분은 애플 인텔리전스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WDC 기억나시죠? 6월 달에. 뭐 혁신을 꾀했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만큼 온디바이스 AI의 하이 퀄리티 시리는 형편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 시장에 애플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포기할 것이냐?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온디바이스 AI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냐? HBM이냐, AI 가속기냐, AI 데이터 센터냐, 완전히 다 다른 문제예요. 뭐 뎁스가 있게 우리가 완전히 그 섹터를 교수님들처럼 들들 팔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은 조금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종목을 사면서 어디를 공략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편하게 가실 분들은 온디바이스 AI나 검사 장비나 선단 공정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애플을 지금 이제 공략하실 분들은 애플이 인텔리전스에서 어찌됐건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휴대폰 잠깐 1위로 올라섰거든요. 어찌됐건 혁신을 좀 깨야지 않겠어. 태블릿 PC에서도 하이 퀄리티 시리가 작동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대안이 LG노텍이나 BH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투자를 해가는 의사결정 과정이고요. 기술적 매매가 아닌 거죠. 단지 여기다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까지 지지저항 이론에 따라서 가미시키면 이제
보수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넘어가는 게, 뭐 아이폰이 그래도 형편없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로열티 충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점유율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진엔텍 도산 에너빌리티죠. 정리 다 해드렸는데, 원투펀치다. 지금 우진엔텍도 바닥 찍고 틀고 있고요. 에너빌리티도 오늘 모양새 괜찮습니다. 한 3일 지켜보니까 갭 상승했던 부분이 메꿔지는 줄 봤는데 뭐 이 정도면 지금 못 메꿨다고 보고 위로 계속 간다고 좀 보여지죠. 네. 결국은 그 2만 한 1,500원 요 중심으로 좀 매물대가 약간 있고 대형주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계속 어찌됐건 이슈화 시킬 만한 게 원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모멘텀은 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수요 쪽에서 어찌됐건 SMR 쪽으로 가는 분위기니까 이제는 뭐 바닥은 좀 단단하게 다지지 않았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전 아이폰 관련주, 소외주까지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10만 원 선 재진입을 다시 기대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 12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동이 거의 한 9개월 만에 움직였거든요. 네. 이렇게 9개월만 올라갔다가 9개월 동안 내려갔다가 한 4개월 정도로 짧아지더니 이제 넉 달 동안 슈팅이 나갔던 부분인데 사실 뭐 이번 달 슈팅 나가고 나면 좀 실공산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준비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부분이냐 했는데 이제 105만 원을 안착시켰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하락 기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금 끌어올려서요. 107만 원 정도의 익절가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가시는 분들, 또 잡고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120만 원, 120만 원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사실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미대선이 있으니까 아무리 친제약 정책이 우호적이지만 이런 부분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이제 실적 베이스 기반들이 다 실적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료 소멸로도 봐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익절가를 좀 잘 측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 관심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한 스페셜1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은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투하셔서 한 주의 시작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